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데 여전히 날씨가 덥습니다. 열대야 현상들이 계속 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8월이 좀 꺾였으니까 조금 더 시원해야 될 텐데 와, 밖에 날씨 장난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이렇게 엠폭스인가요? 확산, 엠폭스 확산세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내일이면 또 태풍 종다리, 9호 태풍 종다리가 광주 전남 또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우리 몸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고 날씨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출발! 자, 이제 오늘 광주에서 있었던 부동산, 아파트 집값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하철 2호선 2구간. 여기 이제 다음 달 9월 달부터 착공을 한다는 겁니다. 지하철이 좀 지지부진했었죠.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예산 작업들이 좀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공사 기간이 좀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는 지하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1호선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하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여러분, 광주 지하철, 광주 시민분들, 광주 지하철 1년에 한 번 이상 타본 분 계세요? 이 대부분이 지하철 대신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제 몇 해 전부터 지하철 2호선, 이게 한 10수년 동안 공론화 진행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광주를 이렇게 뺑 돌리는 서울의 2호선처럼 지하철 2호선 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는데 2호선이 워낙 크다 보니까 2호선의 1구간 이렇게 남쪽 구역입니다. 이렇게 상무역부터 해서 풍암, 금호 이렇게 돌아서 남강주 쪽으로 돌아가서 조선대까지 가는 이쪽 여기 이제 1구간 2단계 1구간이고요. 2단계 2구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 그리고 땅을 파야 되거든요. 포크레인 파다 보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지하철 관련해서 지하철 파겠다, 지하철 만들겠다 그런 이제 소리 나왔을 때 한 번 오르고 실제로 땅을 팔 때 착공할 때 한 번이 오르고 또 완공할 때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오른다. 솔직히 이제 세 번의 이 타이밍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팝니다. 9월달 아마 추석 끝나고 땅을 파는데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동네 분이 있을 겁니다. 2호선의 북쪽 구역,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역 그리고 전남대, 일곡지구, 첨단, 첨단 2지구, 첨단 1지구 지나가죠. 수안지구, 운남지구까지 이제 이렇게 요 구역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가면 그 노선에 지하철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1단계 1호선까지 연결을 하면 우리 광주가 사실 이제 지하철이면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교통. 그래서 광주 강기정 시장이 광주를 대중교통의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대자보 그런 이제 슬로건을 좀 내걸었습니다. 이 대자보가 뭡니까? 대자보 써놨는데 대자보 도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로를 확보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제 실제로 이제 지하철 2호선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2호선 2구간이 이제 언제 이제 완공이 될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빨리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이 사는 곳이 바로 지하철 바로 입구 앞에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 기대라든가 호재는 있는데 이게 좀 돼야지 좀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될까? 아무튼 이제 지금 그 2호선 2구간이 광주 북부 지역을 돌아가는데 이제 한 2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노선이죠. 18개 이 정거장이 만들어지고 이 위치죠. 그 입구에 따라서 이제 땅값이 좀 올라가고 또 거기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하철 호재 그것 때문에 좀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시민들 또 구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달 말까지 교통계획 처리를 위한 협의라든가 행정 절차 진행을 합니다. 또 그 위에 팔려고 하면 지작물 같은 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들 동마다 돌아가면서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광주에
땅의 가치들이 좀 변할 수 있는가 미리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불편하죠. 이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이 좀 막히죠. 이 복강판 만들어서 계속 출퇴근 시간을 좀 막히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이제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하니까 우리 동네 지하철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하철 2호선의 3단계 광주역, 효천지구, 나주 혁신도시 근쪽으로 가는 남쪽 구역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좀 아쉽죠.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들어가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삐걱삐걱 거리는 상황이고 이 광천동에 들어가는 광천동, 광주역 이 광천동 노선 지금 그 이야기도 좀 모락모락 피어 나오고 있는데 세 개가 다 되면 좋은데 사실 이제 이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예산에 좀 한정적인 예산을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개 3호선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지하철 소식 한번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광주 인구 얼마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광주 인구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주 광역시 5대 광역시 중에 한 곳이 이제 광주, 또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지리학 박사님 출신이신데 제가 광주 인구를 145만 명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광주시에 들어가서 이 통계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작년에 불과 한 8개월 전만 하더라도 142만 8천 명이 광주 인구였는데 지금 현재 2024년 7월 광주 인구는 141만 2,986명. 그러니까 이게 불과 6개월, 7개월 사이에 거의 확 줄었어요. 와, 그리고 이게 20년 전인 2005년 이때가 141만 7,716명이었으니까 지금 인구가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후퇴했다. 광주 인구가 줄어들고 대신에 광주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 광주 피크를 찍었던 그 시기가 201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147만 8,200명 가까이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있었으면 150만 도시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또 급격하게 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인구 감소가 지역의 부동산, 또 아파트, 주거 문화 형태 이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죠. 아무래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이 세대수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 이것마저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10년 전보다 인구가 6만 명 가량 줄었다는 소리는 이 화순군이라든가 담양군 인구가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데 통째로 지자체 하나가 날아갔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년 광주 인구 142만에서 100만대 이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전남도 더 무너질 거고 지방 인구 감소가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5년, 30년 후면은 당장 우리에게 나타날 문제들입니다. 30년 후면 여러분들 몇 살이세요? 저도 나이가 꽤 많이 되네. 그때 되면은 아무튼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여러분께 함께 알려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두 통씩 연락을 주세요. 전화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좀 연락 주십니다. 이 대부분 이제 건설 관련된 분도 많이 보고 오시는 것 같고요. 또 분양 대행사 분양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또 광고 또 제한이 좀 들어오기도 합니다. 분양 아파트 지역 주택조합 광고를 좀 해달라.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광고 제가 하고 막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있는 그대로 좀 날것으로 소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겠죠. 다 좋은 걸만 해줘야 되는 게 광고인데 지금 좀 그런 거는 많이 없긴 한데 아무튼 오늘도 분양 팀장님이 전화 오셔서 이 광주에 이제 분양되는 그 아파트 미분양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에서 최대 이 기대주였었던 중앙공원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람잘 데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중앙공원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고
가시밭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최고로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분양가 롯데 나오면서 완판에 대한 기대감이 모델하우스 만들었을 때까지 있었는데, 결과를 까놓고 봤더니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때도 있지만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지금 계약률이 20% 정도대, 그러니까 완전 천차만 성적표 결과가 나왔는데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 롯데건설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문들,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건설이 자금난으로 휘청되고 있다. 롯데건설이 공사를 좀 중지했다. 돈이 없어서 계약금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계약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분양이 참패를 한 거죠. 결국에는 PF 이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이 고금리 속에서 롯데 그룹사 자체가 휘청거리면서 흔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롯데 시그니처 중앙공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롯데에서는 이제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올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현재 토목공사라든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7월 말까지 공정률은 4.6%, 순조롭게 뭐 잘 진행되고 있다. 공사 중단 소문은 사실 아니다. 현재 이제 풍암 호수도 매입했고 마무리 과정 밟고 있다. 9월에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11월 풍암 호수공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건설사가 지금 안 어렵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이 중앙공원은 진짜 말이 많았어요. 저도 뭐 취재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시공사, 이 컨소시엄 그 회사 간에 법정 다툼, 이 지분권, 시공권 놓고 정말 진짜 치열하게 대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시간이 몇 년 길어졌고, 공공기여금 이 문제도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땅을 팠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처리하는 데만 비용이 9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뭐 골치 아픈 상황인데, 또 최근에는 고려시대 유물이 나왔네. 딱 봤더니 한 400여 점에 고려시대, 삼국시대, 청동기 시절에 뭐 동전도 나오고 뭐 토기들도 나왔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문화재 이런 거는 이게 아니어서 그 공사 기간이 딜레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크고 작은 일정들이 나왔습니다. 2,700세가 넘는 이 대규모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는 곳인데, 이게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거 미분양 좀 털어내려고 계약 조건도 변경을 하고,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 노력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의 계열이다 보니까 뭐 롯데 제과, 과자, 엔젤리너스 커피, 롯데리아 햄버거, 또 롯데 시네마 영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연결해가지고 시그니처 멤버스라는 이 프로그램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판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언제가 완판이 될까요? 아무튼 미분양이 많다는 소리는 지역 부동산이 어렵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4년 올해가 8월 달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몇 달 안 남았네 우리도. 이제 내년이면 2025년. 또 한 해가 훌쩍훌쩍 또 지나가는데, 이 내년에 광주에서 입주하는 이제 이사를 하는 신축 물량이 얼마냐? 4,3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보통 광주 평균을 보면 10,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4,300세대면 좀 적은 겁니다. 대신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많았었죠. 내년에 이제 좀 눈에 띌 만한 신축 입주를 하는 물량들 보면 1월 달에 화정 골드 클래스, 또 3월에는 어등산 진아리체, 여기 지역 주택조 아파트죠. 여기 완판을 최근 했었죠. 그리고 5월 달에는 광주에서 아주 그냥 주목을 끌었던 평당 분양가 3천만 원, 상무 센트럴자이 903세대 5월 달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완공이 얼마 안 남은, 준공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쭉쭉 올라가서 이제 그 외부 마감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완판이 안 돼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인데 가격이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완판까지 여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선운 2지구죠. 선운 2지구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들이 들어가는데, 선운 2지구는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여기 한 1,200세대 정도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신혼부부, 청년층, 선혼 2주고 5월 달부터는 좀 북적북적 좀 돌아가게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관심이 좀 되는 상황이고 신창동 유탑 유블레스 이것도 300세대 정도 입주를 합니다. 또 7월에는 월산동 더 퍼스트 대시양 565세대 다 해가지고 4,300 상반기에 거의 물량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하반기에는 거의 없다. 그리고 2026년 되면 이제 물량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첨단 3지구를 비롯해서 지금 대기에서 또 웬만한 민간공원 사업들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와서 그때 되면은 진짜 어떻게 광주 부동산이 변화가 되게 될지 조금 걱정 좀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응원 성원 덕분에 그저께는 이제 25만 구독자 정환진 TV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합방도 하고 또 이달 말에는 이제 부동산 전문 채널입니다. 이 33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장 TV 아마 일정들 이제 조정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해서 서울 한 2번 정도 올라갈 기회가 생겼는데 혼자가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게 되게 많잖아요. 좀 거칠잖아요. 제가 방송들이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하고 혼자는 1인 방송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오늘도 방송 켜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나누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좀 잘랐는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